야당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를 넘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경수 한 사람 구속되었다고 끝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다.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그 범죄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도 아무런 입장도 반응도 없습니다. 어차피 금메달을 딸 올림픽 유력 후보라면 도핑을 해도 상관없다는 주장 아닙니까? 범야권이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야권의 주장이고요. 김경수로 끝날 일 아니다.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캠프에서 김경수 전 지사만 이 일을 알고 공모한 걸까? 지금 국민들은 당연히 질문할 수 있죠. 그리고 기자들도 국민들의 궁금함을 대변해서 청와대에 질의를 했는데 청와대는 계속해서 이틀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했잖아요. 이 질문, 국민들이 청와대에 던질 수 없는 질문입니까? 대통령에게 던져서 안 되는 질문입니까?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답변을 해야죠,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대법원은 킹클랩 시연을 두고 김경수 지사가 킹클랩 시연을 봤다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김 전 지사가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적극 홍보했으면 원하는, 적극 홍보가 뭔지 모르겠으나 그런 기사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처리했다고 답변이 옵니다. 자, 여기서 그 국무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댓글 여론 조작에 문재인 캠프의 핵심 중에 핵심 인사가 관여한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물론, 이래서 승패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대선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가장 강조했던 건 이겁니다. 2003년도에 대선 자금 수사를 통해서 돈 선거에 고리를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돈 선거에서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거를 가장 위협하는 게 뭔가? 바로 이겁니다. 여론 조작입니다. 온라인에서 여론 조작이 지금 현재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솔직해져야 됩니다. 지금 선거 캠프에 온라인 대응팀이 없는 팀이 있습니까? 그럼 온라인 대응팀이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온라인 여론이 어떻다 이걸 보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대부분이 댓글을 통해서 물론 그것이 이제 광범위하게 진짜 기계를 통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부분 온라인 여론을 어떻게 하면 우리 쪽으로 끌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 다들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번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느냐. 전 그것이 여권의 몫이고 그것이 대통령의 몫이다. 대통령은 다음 선거가 없습니다. 앞으로 선거가 더 투명해지고 그리고 더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대통령이 앞으로 여론 조작이 없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청와대가 두 가지는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즉 김경수 이외에 다른 연루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죠. 계속되는 대통령의 침묵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작의 최종적인 수혜자라고 하실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다. 이거는 저로서는 하여튼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자, 그런가 하면 여권의 주요 주자들은 김경수 전 지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야기 들어보시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매우 유능한 이 지사였고 또 착한 정치인이었던 김경수 지사를 잃은 데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믿음으로 볼 때 저는 김경수 지사의 진실성을 믿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는 문재인 후보께서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필요도 없었고 드루킹 같은 경우에 여론 조작을 했으니까 엄벌을 해야 마땅합니다만은 이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공모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경수 지사의 진심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님, 네. 지금 현 정권, 여권의 핵심 주자들이고 대통령 주자들인데 저 장면을 보면서 네. 그러면 여권의 핵심 인사와 친밀한 사람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아도 대법원의 판단은 무시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전례가 있죠. 이미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의 최종 확정 선고가 나고 나서도 여전히 대법의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양립할 수가 없는 내용이 김경수 지사는 착한 사람이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된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모호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저께였나요? 동아일보의 허익범 특검에 아주 오랜 인터뷰 내용들이 쭉 실린 적이 있어서 면밀히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의 허익범 특검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에 대한 그 고민들이 동아일보의 인터뷰 전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2018년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던 때고 그 당시에 이런 사건들이 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나니까 김경수 지사는 이런 언론을 향해서 강하게 거친 공세를 하고 언론의 협박성 발언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리고 나서 경찰은 신속하게 이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습니까? 김경수 지사는 6월 달에 있는 지방선거 전에 유유자적한 모습으로 경찰에 출석하고 나왔을 뿐 그 다음 선거가 끝나고 나서 결국 허익범 특검이 출범하고 난 뒤에 굉장히 어려웠던 특검의 활동들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기소하고 오랜 기간 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나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이 만약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적폐 수사라는 미명으로 이루어졌던 아주 강력한 수사선상에 동등한 기준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지 차마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앞서 이재명 기자가 했던 얘기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저도 많은 정치 선거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 기사를 보고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댓글을 봅니다. 그럼 그 댓글을 지켜보면서 이건 과연 일반 시민들이 단 댓글일까? 캠프에서 여러 단톡방, 대화방들을 통해서 좌표를 찍고 가서 조직적으로 단 댓글일까?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이 일에 대한 솔직한 반성을 기점으로 끌어내기 위한 시도를 다시 한번 이번 선거를 앞두기 위해서라도 이 일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이 민주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